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판례 공부가 3월 1일자와 3월 15일자가 있었는데요. 집합건물과 관련된 판례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심, 2심에 대한 판결 공보에는 하나 좀 나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에 관해서 판결이 이번에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보시면 대구지법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등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자, 일단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소유주분들의 단체가 관리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구분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분이 구분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자,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분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부터도 가능하죠. 서명 결의서를 제출받은 뒤에 서명 결의서 그리고 위임장을 통해서 투표를 또 할 수도 있죠.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해야 되죠.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서명 결의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개최 마치고 나면 회의록 또는 의사록이라고 하는 거죠. 의사록에 의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기재해야 되죠. 그리고 공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구분 소유자인 어떤 특정한 갑이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임 절차에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과 을 상대로, 자, 주의적으로 라고 하는 부분은 주쟁점 사항으로는 을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쟁점 사항이 첫 번째, 이게 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도 이제 을이 관리인 지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무엇입니까? 확인을 구하는 거죠. 확인이 구하는데 이게 구분 소유자 갑이 과연 이 부분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지만, 좀 더 같이 한번 봅시다.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확인을 구하고, 그 다음 예비적으로 만약에 그 주쟁점 사항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이때 예비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을의 해임을 또 구하는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임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을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건물 관리단이 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무효하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관리인지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갑이 이렇게 소송했던 부분은, 그리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본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절차를 갖다가 법원에서 살펴보니까 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건물 관리단에 대한 주의적 청구는 이유 없으면서 을에 대하여 관리인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을의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조금 더 우리 밑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색깔을 조금 내가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보면 관리단 집회, 집회를 개최했죠. 서명 결의서만 받았을 때는 5분의 4인데 서명 결의서를 제출받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과반 통과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록에 분명히 또 이제 또는 의사록에 관리인 선임 기재했죠. 그랬는데 갑이 앉아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앉아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서명결의에 의해서 의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이렇게가 제 몇 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1조 제 1항에 여기 보면 서명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관리단 집회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 그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었는지 여부는 독립된 서명결의의 지금 효력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고 서명 결의를 받을 때에 한해서만 아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관리단 집회에서 서명 결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표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단지 서명 결의로 5분의 4 받는 거와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명 결의서의 내용은 을 위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문헌상에 명확해야 되고,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 등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즉 찬성 반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의가 유효한 점, 그 다음에 위 건물의 관리규약이 설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의리 벌금액을 선고받은 것이, 자, 관리인 결격 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 아마 이 경우는 관리인이 그 전에 의리라고 하는 관리인이 벌금액이 선고받은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되도록이면은 관리인이 있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이러한 사건이 저지른 경우는 관리인 자체가 이렇게 결격 사유가 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그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이든 우리 그 공고를 할 때 결격 사유 안에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네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단 집회 회의록에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결의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집계한 것이 뭐 집계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 부분은 관리인에 대해서는 뭐 이게 구분 소유자, 점유자 구별하지 않는 거죠. 허위 기재라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건물 관리단이 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자, 여기서 건물 관리단은 소유주분들의 단체라고 하는 부분이죠. 관리단이 을을 갖다가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이 아니고 위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법. 그래서 보통은 위법이 좀 더 포괄적인 상황인 거죠. 불법에 비해서.
좀 더 포괄적인 상황인데 이게 적법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이고 불법은 보통 손해배상 관련된 게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가 불법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을에게 관리인 주의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건물관리단에 대한 주의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을이 구분 소유자들의 신뢰 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절차적인 행위를 했던 것은 없었겠죠. 그 다음에 법령 등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을에 대해서 관리인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도 이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해임에 대한 사유가 되려고 하면 있죠. 지금 고도의 그 불법적인 그 부분, 뭐 횡령 배임이 확실하게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구분 소유자 신뢰관계 현저히 해하는 아주 고도의 해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관리인이 말이죠. 뭐 이런 것들 있죠. 관리인이 있는데 이 관리인이 뭐랄까요? 어떤 그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보수 업체들한테 리베이트를 갖다가 받아 먹었다. 이런 것들이죠. 유지보수 업체가 한 A, B, C, D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A 업체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할까요? 여기는 한 8천만원, 여기는 5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적격 심사니까 1억이든 8천이든 5천만원은 상관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저입 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동일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위 업체를 요 업체를 선정하고 똑같은 동일 조건이었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 업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디료해가 리베이트권으로 받아 먹었다고 합시다. 만약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확실히 이거는 포착이 되었다.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렇죠. 또는 관리비를 이렇게 물론 여기 있는 관리업체가 있겠죠. 관리업체를 통해서 관리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있죠. 뭐 월급을 받아 먹는다든지 뭐 업무 추진비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결의하지도 않고 있죠. 월급을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는다든지 뭐 350만 원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업무 추진비 말고 말이죠. 별도로 또 받는데 이런 거는 완전 부정한 행위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 집회는 여러분들이 그 법무부의 해석 사례집이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쭉 넘겨보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아동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마약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라서 딱히 우리 좀 볼만한 거는 좀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금융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